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변환했죠. 가장 간단한 평행 변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자기 노트 정리로 잘 했나요? 오늘은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고요. 변환 두 번째 대칭 변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음, 자,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내부의 한 점, 어떤 점 P가 있는데요. 내부의 한 점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P가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그런데 이 점 P는 이 각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같도록 되어 있으면 이제 요 점 P로부터 PB, PD를 제가 이제 이어 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이으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 점 P와 B와 D를 PB, PD를 이렇게 이으면 각 이 각입니다. 이걸 좀 표시를 해 둘게요. 자, 이 각하고 그 다음에 요 ADP입니다. 여기에 이 각이 항상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전제 조건이 각 BAP가 이 각이 BCP하고 같으면, 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결론, 각 ABP 하고요. 그리고 각 ADP인데요.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인데요. 저기 지금 보라색 표시로 한 저 각이 이제 왜 같아질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행변환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평행변환이라는 이론을 이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한 변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평행한 변이 이렇게 있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이건 정의죠.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이렇게 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평행한 변이 있게 되면 어떤 선분을 평행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돼서 뭐 각도를 따져라 그러면 이 각이 동의각으로서 같네, 이 길이가 같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묻거나
각을 묻거나 했을 때 이렇게 평행으로 옮겨서 여기서 질문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 평행 변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DPC입니다. 이 삼각형을 DC를 AB까지 옮기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어 놓고, 삼각형 DPC를 옮기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평행 이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 P'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변이 평행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PC도 똑같이 평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결국은 삼각형 DPC하고 AP'B가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옮겨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아까 이 각 A가 똑같은 각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 각을 여기서 놓고 이렇게 보면, 이 제가 색깔을 하나 칠해 볼게요. 이 P 프라임 BCP입니다. 자, 이 색깔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 평행사변형,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A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각형 AP 프라임 BP, 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외심이죠. 삼각형의 외심을 다룰 때 원주각, 중심각하고 각도관계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 사각형을 보면 각이 여기가 똑같은 각이 보입니다. 대각선 그었을 때. 그래서 이 사각형은 원안에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이 되는데요. 따라서 AP'BP를 통과하는 원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제가 여기에 외접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러한 원이 원이 너무 이상하죠? 제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그릴게요. 자, 이러한 외접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원에서 우리가 원주각, 중심각 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녹색 표시한 각 ABP가, 이 각은 AP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AP에 대한 원주각이 또 하나가 있죠. 이 각을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각은 각 AP'P가 될 텐데, 이거 기억이 나죠? 이 각이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AP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이렇게 같아지니까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사각형 AP'P D,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 AP'P가 각 ADP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은 각 ABP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 것은 요 사각형입니다. 결국 여기에 포인트는 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하자, 즉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DC가 AB에 겹치게끔 좌로 이렇게 밀어볼 생각,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발상은 이거를 평행 이동할 생각, 둘째 평행 이동한 다음에 사각형 만들어졌는데 이게 내접 사각형임을 아는 거, 그 다음 내접 사각형임을 안다면 원주각 관계에서 이 각이 같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되면 큰 사각형 AP'P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증명하라는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것도 이 발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노트를 할 때 꼼꼼하게 왜 그런가 라는 거를 누군가를 가리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칭 변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에 평행 변환이 매우 단순한 데 비해서 대칭 변환은 좀 복잡합니다. 회전 변환은 더 복잡하고요. 이 대칭 변환은 일단은 대칭 변환이라는 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무슨 대칭축이 하나 있었다면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면 이 점을 직각으로 L을 중심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옮길 때 이때 이 점 P와 P'은 L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 지금 대칭은 이제 선대칭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옮기게 되면 이쪽에 대칭된 도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 변환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우리가 다루는 도형 중에서 대칭 변환의 가장 대표되는 도형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칭 변환에 의해서 이 대칭 변환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같아요? 대칭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도형인 것 같습니까? 대칭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도형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대칭 변환의 가장 대표적인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얘기할 때 뭐 밑변에 그러니까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아랫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성질을 여러 가지 뭐를 배웠을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성질은 전부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어떤 성질 생각을 하지 말고 대칭 변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그 성질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대칭축이 있다고 보면요, 이게 대칭축입니다. 그런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치면 이 삼각형 AB, 여기를 H라 놓을게요. 이 삼각형 ABH를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렇게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C라 놓으면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이 각이 같은 게 당연하고, 합동이니까 이 각이 같아지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 길이가 같다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아랫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많이 들어봤죠? 꼭지각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이 항상 같다. 크기가 같다.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를 종합하면 가운데 이 L이라는 이 축이 대칭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각이 60도라고 하면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대칭하면 똑같으니까 이게 A인데, 그런데 여기도 60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2A가 됐으니까 여기가 2A가 돼서 그 유명한 30, 60 직각인 삼각형에서 60도를 낀 두 변의 길이 비가 1대2다. 이 1대2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대2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칭 변환 이론에 의해서 1대2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무리수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길이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나중에 제가 따로 피타고라스 정리 설명을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 변환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그것은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도형을 대칭을 시키면은 이제 이쪽 도형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칭된 도형의 대응변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뭐하고 같은지를 따져라 그러면 이 길이가 왜 뭐랑 같이, 이걸 따지면 되는 거고, 뭐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따지면 대칭시켜서 이쪽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잘 봐야 할 거는 바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한 직관력입니다. 이 직관력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요. 대칭 변환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도형 중에 한 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직각삼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든 뭐 무슨 삼각형이든 좋습니다. 삼각형이 한 변이다라고 하면 이 도형을 직선 L에 대해서, 이게 대칭축이라고,
자, 다른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직선 L이라고 하면, 이 위에 어떤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대칭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M이라 놓을게요. 반직선 M이 있는데, 이 반직선 M을 대칭축에 대해서, 이 L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대칭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대칭각은 얘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위에 어떤 점을 수직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넘기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 예,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자, 이 각이 이렇게 같은데, 그런데 막꼭지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반직선 M입니다. 반직선 M을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각입니다. 이 대칭각이 반대쪽에 똑같은 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두 개의 도형은 서로 대칭 도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도형에서 어떤 도형을 선대칭 시켜 놓고 그 선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를 따지도록 문제가 돼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선대칭 되는 도형을 실제로 그려 놓고 이걸 이용해서 따져야 될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할 때는 이 대칭각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 펼쳐진 이 각이 같으면 이 두 개의 도형은 대칭시킨 거다라고 보고 복원을 시켜보면은 대칭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길입니다. 이 반직선 M입니다. 이 M을 대칭을 시키면, 이거 이제 M'이라 할게요. M'이 되겠지만, 이렇게 M'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놓고 따질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을 선대칭 시켰을 때에 이 자리입니다. L과 만나는 점,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칭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만한 각이 어디엔가 있게 되면 이 도형도 처음에 M이란 도형을 선대칭 시켜서 다시 평행 이동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것도 선대칭 성질에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도형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길입니다. 이 반직선의 길이가 이것이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선대칭 시키면, 오른쪽에 이 선대칭 시켜서 옮겨놓은 도형이 이건데, 이만큼 이렇게 잘라놨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우선 대칭각입니다. 이러한 대칭각이 반대쪽에 어디엔가 있는가를 찾는 게 1번이고, 찾아지면 이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옮겨져서 이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칭 한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이후에는 똑같은 길이만큼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라놓고 일부만 보여놨을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하지 마세요. 길이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대칭점 여기 상관하지 말고 이 각의 형태만 따지면 됩니다. 각의 형태가 대칭된 형태로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대칭 도형을 찾을 수가 있고, 또는 대칭해서 뭘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대표적인 문제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자작으로 생산을 한 게 아니고요. 예,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명한 도형입니다. 대칭성질을 이용해서 따져볼 수 있는,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져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도형은 제가 자작으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시하는 이 문제를 이해하면 대칭도형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했다 할 정도로 난해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AB를 연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C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해 놓고 자,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입니다. 여기서 BC 위에 어떤 연장선 하나를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D라고 이렇게 잡고요. 예, 그런 다음에 BD의 길이만큼 AB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커서 조금 줄일게요. D의 위치를 조금만 안쪽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E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BC의 연장선 위에 잡은 점 D, 이 BD의 길이만큼 AB를 연장해서 E라는 점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제 EC하고 ED하고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인데요. 여기서 EC하고 ED하고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EC가 포함된 어떤 삼각형과 ED가 포함된 어떤 삼각형이 합동임을 증명하라 이 얘기인데, 그런데 EC가 포함된 삼각형을 여기 보면 EAC가 있고 EBC가 있습니다. 그런데 ED가 포함된 삼각형은 여기서 보면 금방 얘기한 두 가지 삼각형 모양이 여기에 없습니다.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말은 숨어 있다는데,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ED가 포함된 삼각형을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한 개밖에 없어요. EBD 밖에 없습니다. 자, ECD는 아니에요. ECD를 따지게 되면 증명하라는 변이 EC, ED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ECD는 ECD와 합동이니까 EC는 ED,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D가 포함된 삼각형이란 현재 그림에서 삼각형 EBD 밖에 없는데, 나머지 삼각형에서 EBD와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서 보면 EBD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여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보게 되면 EBD와 합동인 삼각형이 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삼각형 EBD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요. 예, 이 삼각형을 아래 위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고 칩시다. 치면 밑에 있는 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런 대칭성이 이 안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삼각형 EBD에서 이 각이 60도인데, 그러면 방금 여기서 표시한 이 그림처럼 뒤집으면 EB라는 변이 이건데, 이 변인데, 이 변을 뒤집으면 아까 이 대칭각 그랬죠. 대칭각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만큼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보면, 아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변을 대칭시키면 길이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EB하고 대칭된 각이 여기에 보입니다. 바로 AC인데 길이가 짧아요. 짧은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더 연장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는 EBD에서 ED라는 변이 이건데, 이 변인데, 이 변을 아래로 대칭시키면 이거와 똑같은 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각인데, 이 각의 형태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지만 비스무리하게 대칭각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EBD를 아래 위로 대칭시키면 대칭각 형태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BD를, 삼각형 EBD를 대칭시키면 밑에 있는 BD가 저 위로 평행하게 올라갈 겁니다. 대칭하면. 그러니까 E를 지나서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는 것은 BD를 대칭시키기 위해서 그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EB하고 AC하고 대칭각이라 그랬으니까 AC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풀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림, 이 대칭시켜 놓았다라는 이 그림이 정말 대칭 형태로 보이는가를 관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삼각형 EBD를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또 다른 삼각형 PCE를 제가 색칠을 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삐뚤어졌어요. 뭐 이게 좀 자꾸 삐뚤어지네요. 그러면 그냥 아예 제가 내부의 색깔을 칠하지 말고 둘레만 하겠습니다. 자, 빨간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역삼각형입니다. 이 두 개를 놓고 관찰을 해보세요. 해보면 EB가 PC처럼 대칭 형태가 맞죠. 그 다음에 ED는 EC처럼 대칭 형태가 맞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삼각형 EBD를 대칭한 도형이 CPE가 되는데, CPE가 EBD를 대칭한 게 맞나? 여기 직관적으로 보면 비슷한 가게 형태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대칭한 거다 하고 단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합동인가를 증명해 보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변을 A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한 거를 B라고 놓으면 여기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억각이어서 60도 이렇게 되고, 얘도 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 볼게요. 이제 삼각형 EBD입니다. 에서 EB의 길이가 EA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PC의 길이도 EA 더하기 B입니다.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A 더하기 B고, PE의 길이도 A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그 낀 각이 똑같이 60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EBD와 CP입니다.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낀 각이 같아서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C는 ED하고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은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쓰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그려서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자기 노트에 다 기록을 해 두세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삼각형 EAC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색칠한 거 지금 제가 지울게요. 자, 나머지 문제 풀기 위해서 요거 색깔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삼각형 EBC입니다. 작은 삼각형입니다. 요 색칠을 해 볼게요. 요 삼각형을 이게 자꾸 이상하게 가네요. 제가 조금 굵은 색깔로 할게요. 자, 삼각형 EBC입니다. 요 삼각형을 아래 위로 조금 전에처럼 대칭시키면 대칭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대칭각인데, 그런데 이 대칭각의 형태를 평행이동해도 동의각이 같으니까 점 D를 지나서 PC하고 평행하게 제가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 그리고 여기를 Q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번에는 이거를 보라색으로 조금 두껍게 칠해 볼게요. 바로 이제 이 삼각형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빨간 삼각형과 그 자색인 삼각형, 보라색인 삼각형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제 요 길이가 요 길이 B가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B가 되고, 그럼 남은 길이가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60도고요. 그리고 여기를 QD가, 이 QD의 길이가 PC인데 이 길이가 EB랑 같아요. 그리고 낀 각이 60도니까 따라서 빨갛게 칠한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자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EBC하고 삼각형 DQ입니다. 얘가 SA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EC는 ED하고 같아집니다. 또는 이번에는 이렇게 따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번에 좀 더 두꺼운 색깔로 칠할게요. 요렇게 빨간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굵은 자색 삼각형입니다. 얘도 금방 한 것처럼 따지면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대칭시킨 도형으로 SAS 합동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방금 보여준 거는 이 삼각형 EBD나 또는 EBC나 또는 EAC 이 삼각형을 이렇게 상하로 대칭시킨 그림으로 해봤는데, 좌우로 대칭을 시켜도 대칭각은 같습니다.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EBC입니다. 이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대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R이라 놓을게요. 자, 이 길이만큼 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EA 더하기 B고 이 길이도 EA 더하기 B고 그리고 낀 각이 여기가 60도니까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삼각형도 합동이 됩니다. 이제 검정으로 제가 칠할게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합동이 됩니다. 좌우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합동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길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풀이를 여러 가지 풀이로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상하 대칭시켜서도 해보고 좌우 대칭시켜서도 합동면 도형을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참고서들 중에 경시용, 수학 경시용 기하와 관련된 참고서들을 보면 이 문제는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책에 저자가 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이 그림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만든 게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문제를 본 게 거의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돌아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서에 이 그림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그림에서 대칭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형이기 때문에 참고서 여기저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걸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를.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런 형태의 질문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요 직선 L이 강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지점에 A라는 지점에 여기 무슨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염소네 집입니다. 염소가 A라는 지점에서 풀을 뜯어먹고 염소가 강둑 L에서 물을 먹고 B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 이동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물 먹는 장소가 어느 지점이 될까 이겁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인 점. 이 P의 위치가 어디면 좋을까? 이걸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질문은 사실 물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물리에서 빛입니다. 빛은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빛은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도록만 이동을 합니다. 빛이 이동하는 것은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도록만 빛은 굴절이 되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 수학에서 말하는 대칭 변환과 관계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여기를 P1이라 할게요. 이 자리에 물을 먹고 갔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이동거리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자리면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굴절된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L입니다. 이 직선 L을 대칭 축이 되도록 점 A를 대칭시키겠습니다. 왜 대칭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대칭시키는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대칭을 시키면 이 위아래 도형, 그러니까 여기를 H라 넣어 볼게요. AHP1하고 A'HP1하고가 항상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은 겁니다. 대칭시키는 이유는 A에서 P'B를 간 것은 A'P1B를 간 거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이렇게 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아래로 이렇게 대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A와 A'이 대칭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L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를 L이라고 놓고 이 두 개의 점이 이거 이제 A'I라 놓을게요. 이게 대칭점이면, 이렇게 대칭점이면 L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얘들이 항상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은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지는 겁니다. 이 얘기가 중학교 1학년 작도에서 어떤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 작도 이론, 그 이론이 바로 대칭축 작도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면
원래 그림에서 돌아와 보면 이 자리를 P0라고 놓으면 요 P0의 이 길이가 제가 적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 길이가 항상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A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A가 되고 그 남은 길이를 B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P0라는 점에 물을 먹고 갔을 때에 A, P0, B가 되는데, 이 길이는 P0가 아닌 다른 지점 P1으로 해서 갔을 때보다 더 짧으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L 위의 점을 P0가 아닌 점으로 잡게 되면 이것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 프라임 P1 하고 BP1 이 길이는 항상 A 프라임 B와 같거나 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A 프라임 B라는 이 길이가 바로 염소가 있는 지점에서 P0까지 물 먹고 집으로 갔을 때 이 길이를 펼친 게 바로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P0가 물 먹는 장소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자, 이 각하고가 합동이니까 같은데 막꼭지각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P0를 지나서 L과 수직하도록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요거를 X라고 하면 동그라미 X가 점 X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X라는 각입니다. 이거 이제 M이라고 놓을게요. 요 M을 뭐라 그러냐면 어떤 면에 이거 직선 L을 바닥이라고 볼게요. 어떤 면에 수직하는 선을 이걸 법선이라 합니다. 법선이라고 하는데, A에서 P0, B까지 갔던 이 경로, 이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L을 여기를 거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빛을 A에서부터 P0로 반사를 시키면 빛 반사는 A에서 P0로 가서 P0에서 B까지 가는 이 경로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법선과 빛이 지나가는 사이의 이 각을 이걸 입사각, 이걸 반사각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입사각 반사각이라 그러는데,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을 때가 최단 경로다. 그 말은 요 입사각 반사각 얘가 같다는 얘기는 이 각이 같다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 더해서 90도니까. 그래서 염소가 강둑에 물 먹고 최단 경로로 이동한 이 그림은 빛이 거울에 반사해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도록 이동했을 때 이동거리가 최소인 내용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입니다. 물리 이론이기도 하고 수학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실전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칭변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일부 문제만 몇 개 풀고 이거를 응용한 난해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A라고 하고 여기 2,2라고 좌표를 놓을게요. 그리고 B라고 놓고요. B의 위치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예, 여기 10,6 정도의 B라고 놓을게요. 자, 이때에 이제 질문, 이제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동점이 있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 있는데요. 예, 이때 AP하고 예, BP하고 이거를 더해서 어떻게 할까요? P의 좌표를 구할까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P의 좌표 구해볼까요? 예, 이놈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대칭시키면 좌표가 2,-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까지 직선 경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조금 전에 위에 설명한 것처럼 얘가 L이라 치면 이게 대칭축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경로는 바로 이 자리인데, 그러면 이 X의 좌표를 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내면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아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구해서 X절편을 구하던데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런 풀이는 별로 이제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이가 길고요. 돌아가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자, B에서도 수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2이고요. 이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X좌표는 2이고요. 이 자리의 X좌표는 1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 삼각형 두 개가 각이 같아서 닮음입니다. 얘가 두 개 닮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닮은 B가 1대 3입니다. 1대 3이니까 나머지 대응변이 1대 3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얘는 3A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거리가 8입니다. 이 거리 8은 4A가 되니까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이 값이 2면 여기 X좌표가 2니까 2를 더하면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1차 함수로 구하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자,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여기 2,2입니다. 아까 10,6이었죠?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P가 X축 위를 움직입니다. 이때 PA하고 PB하고 합이 이게 최소일 때 아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P의 좌표를 구하지 말고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풀었던 거를 하게 되면 P의 좌표를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한 거는 P의 좌표를 구하지 말고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칭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예, B까지를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예,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야, 이렇게 닮음이 되는데, 자, 이때 아까 닮은 비가 이게 2대 6이니까 1대 3입니다. 1대 3이니까 이 길이가 1대 3인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바로 이 넓이가 되는데요. 이제 P의 좌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넓이는 요 P의 좌표를 모르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넓이입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색칠한 검정색의 넓이가 간단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B가 1대 3이기 때문에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이게 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긴 10이고 여긴 2니까 이 길이가 8입니다. 그래서 밑변 4 곱하기 높이 8 하면 빨간색 넓이인데 그거에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10이란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풀이에서 여러분들 보았듯이 P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넓이가 간단히 구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이 대칭 변환이 전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요. 문제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대칭 변환을 이용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대칭 변환 첫 번째 시간에서 아주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한 개만 더 문제 다뤄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기본 도형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 네, 이런 내용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 A, B, P의 위치 관계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위치 관계는 첫째, 삼각형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P하고 BP 두 변의 차는 AB보다가 항상 작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크다. 그 말은 뒤집으면 두 변의 차는 다른 한 변보다 적다.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A 빼기 C가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C 빼기 B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두 변의 차는 다른 한 변보다 작다 이 말이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크다는 말이나 이게 동치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또는 세 점의 위치가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상에 놓이기는 놓이는데 지금 하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P가 이렇게 내분점입니다. 일직선이고 P가 내분점으로 놓이게 되면 그러면 AP하고 BP하고의 차는, 그러니까 이거의 차는 이거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직선이긴 한데 P가 외분점으로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외분점의 위치 P는 이쪽에 P가 놓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AP하고 BP하고의 이렇게 차는 AP가 이거고 BP가 이거니까 차는 이건 AB랑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두 변의 차입니다. A로부터 B로부터 거리의 이 차는 AB의 길이와 같거나보다 적은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됩니다. 단 여기서 이 등호인데요. 등호는 A, B, P가 일직선이어야 된다. 이고 P가 AB의 외분점일 때입니다.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P하고 BP의 차가 AB보다가 항상 작은 거는 삼각형 만들어지거나 내분점 되면은 부등호 성립하고, 외분점일 땐 등호가 성립해서 이걸 전부 조합하게 되면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의 평면 도형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문제를 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라는 점이 2,2가 있습니다. 여기 뭐 B라는 점이 10,8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에 P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 위를 움직이는데 그런데 AP하고 BP하고 차입니다. 이 차가 최대일 때, 이게 최대일 때 P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AP하고 BP의 차는 AB와 항상 같거나 보다 적은데, 최대라는 거는 등호 성립할 때니까, 등호 성립할 때는 점 P가 AB의 외분점이면서 일직선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바로 P의 위치는 이 자리가 되는데, 이 P의 위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1차 함수 구해서 X절편을 구해도 되지만 가능한 1차 함수로 접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하 문제는 1차 함수를 쓰지 않고 유클리드의 논증기하를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인데 닮은 비가 1대 4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는 3A라는 얘기인데 1대 4니까 1대 4는 1대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리의 좌표를 x라고 놓고 여기 좌표가 2, 그 다음 여기 좌표가 10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 3a라고 표시한 이 길이를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a의 길이가 8이니까 a는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여기 현재 x좌표가 2인데 2에서부터 3분의 8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x는 2에서 3분의 8을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렵죠? 그런데 이 대칭 변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대칭과 관계없는 문제를 왜 냈느냐? 오늘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점이 4점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고난도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 a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 b의 좌표가 10, 아까처럼 8로 놓겠습니다. 아까 10,8이었나요? 네, 10,8 맞습니다. 자, p가 x축 위를 움직이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볼래요? 자, AP하고 BP하고 이거의 차가 최대일 때 질문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때 P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가 X축 위를 움직인다 했어요. 그런데 요 AP하고 BP가 AP, BP의 차는 AB와 항상 같거나 보다 적은데 최대일 때 그랬으니까 등호일 때인데 등호일 때는 외분점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P가 이렇게 외분점이 됐을 때 바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 점 P가 외분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게 X축인데 X축이 AB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P를 어디에 잡더라도 외분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이 직선 L을 대칭축이라고 놓고 얘를 대칭시켜서 올리면 이제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2가 되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요 AB를 그대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자리를 P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놓게 되면 요 AP와 BP의 차는 이 길이가 항상 같은데 이게 대칭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P하고 BP의 이거의 차는 얘는 항상 A'P하고 BP의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차가 최대가 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 점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바로 P의 위치는 외분점이 되면 되니까 이 자리에 P가 놓이면 됩니다. 여기에 P가 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원래 있던 점 A를 이렇게 연장하면 이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AP와 BP의 차는 이것과 그 다음에 이거의 차는 이 길이가 이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에 차가 돼서 최대 길이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등호가 여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바로 A'B를 외분시킨 점 중에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계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그림은 바로 조금 전에 풀었던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A를 여기다 두지 않고 이 자리에 A를 두지 않고 내려놓은 건데 얘를 대칭시키면 이 자리에 A라고 놓고 이렇게 질문한 건데 이 질문은 방금 이 풀이와 같은 겁니다. 대칭을 시키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기 때문에 예, AP와 BP의 차는 이 AP가 얘이기 때문에 외분점 위에 일직선이 돼서 바로 이 길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랑 똑같이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P의 좌표가 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죠? 3분의 2였나요? 예, 3분의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이건 어렵습니다. 방금 한 이 문제는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대칭 변환이 됩니다. 이 대칭 변환에 의해서 세 점의 위치 관계에 관한 이론, 그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문제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대칭 변환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대칭 변환의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충분히 다룬 이후에 다다음 시간에 이제 변환의 마지막 이론, 가장 화려하고 재밌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마지막 이론 회전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애썼고요. 늘 제가 영상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개인 노트, 자기 노트로 자기의 지식으로 남기기 위한 자기 정리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